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43페이지. 오늘 공부할 부분이 보상하는 손해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리고 인수제한 과수원 또는 인수제한 농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때 이걸 다 써라 뭐 이렇게는 안 나와. 요즘에는 무식하게 그냥 가로넣기가 나오는 게 주고, 다음에 인수제한 농지나 인수제한 과수원에서는 사례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뭐 A씨는 뭐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에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되었다. 거절된 사유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도 가로넣기 5점, 그리고 인수제한 농지에서 보통 한 15점짜리 문제가 매년 출제가 돼요. 그거 생각하면서 일단 43페이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라는 건 이러이러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건 계약자의 잘못이라든지 아니면 농작물 대부분에서 보상하지 않는 병충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했을 때는 뭐 손해를 보상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가로넣기 또는 보상하는 손해는 동그라미,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X로 표시하시오 하는 게 기출에서 많이 나와요. 자, 먼저 보상하는 손해를 보면은 우리가 종합위험이니 또는 특정위험이니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종합위험이라는 건 농작물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위험이 종합위험이고, 특정위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특정해서 보상해주는 손해가 특정위험 보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종합위험 보장, 그리고 특정위험 보장 품목은 딱 하나 있죠. 어떤 거? 인삼. 그래서 인삼은 태풍, 화재, 강풍, 폭염, 폭설, 우박, 집중호우, 냉해, 침수, 얘들만 보상하는 거고. 자, 근데 종합위험 보상에서도 나누어지는 게 있죠. 어떤 거? 적과 전에만 종합위험을 보상하고,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 보상 방법으로 바뀌는 게 있죠. 어떤 거? 사과배, 단감, 떫은감.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수확 전 종합위험 보상. 얘는 수확 개시 전에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하고, 수확 개시 후부터는 태풍, 강풍, 우박만 보상하는 폭분자 무화과 품목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종합위험 보상 품목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하나 교재에 나와 있는 걸 보겠습니다. 자,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은 적과 종료 이전에는 종합위험이죠. 적과 전 종합위험이니까. 그래, 적과 전에는 11가지의 자연재해를 보상을 합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인데, 이 문장 들어본 적 있죠? 태우가 냉동설 안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태풍, 우박, 냉해, 동상해, 설해, 한해, 조해, 기타 자연재해, 다음에 폭염, 다음에 호우, 강풍.
이렇게 해서 11가지 자연재해를 보상을 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 냉해하고 동상해는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랬죠. 냉해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작물의 생육조건 이하의 찬 기온으로 작물 생장에 피해를 주는 게 냉해. 동상해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작물이 얼어서 발생한 피해라고 그랬어. 그 두 개 구분하시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태풍 피해는 기상청에서 태풍주의보 이상을 발령할 때 발령지역에 바람과 비예요. 태풍은 바람과 비 밑줄. 만약에 가로넣기 나오면 여러분들은 바람만 쓰면 점수 못 받습니다. 태풍은 바람과 비로 인한 피해다. 자, 우박은 우박 덩어리가 내려서 생기는 피해고, 자, 동상에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야. 근데 올해 감귤 품목이 많이 바뀌었죠. 감귤 품목이 바뀌면서 감귤의 동상의 피해의 정의가 바뀌었어요. 그건 꼭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바뀐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망감류의 동상의 피해는 어떤 동상의 피해를 말하냐?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12월 20일 이전, 12월 20일 이전에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농작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고 12월 21일 이후, 12월 21일 이후는 뭐예요? 수확 종료 이후에. 그때 동상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는 영하 3도씨 이하로 6시간 이상 지속될 때 동상해로 인정을 해주고, 제주도 이외 지역은 영하 3도씨 이하로 48시간 이상 지속될 때 동상해로 인정해 준다는 거. 이 두 가지는 꼭 체크해 주세요. 제주도는 영하 3도씨 이하로 몇 시간? 6시간. 제주도 위에는 영하 3도씨 이하로 48시간 이상 지속될 때 동상해로 인정해 준다는 거. 자, 호우는 평균적인 강수량 이상의 많은 비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가 호우 피해. 강풍 피해는 강한 바람 또는 돌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고, 한해는 장기간의 강우 부족으로 토양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토양 수분 밑줄 쳐놓고요. 네. 영도시야. 제가 교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 바뀌면서 처음에는 3도씨 이하로 6시간으로 똑같이 나와 있었어요. 처음에 나올 때. 그래서 두 번째 개정되면서 두 개가 바뀌었는데, 제가 그것은 온 업무방법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기가 잘못된 건지 확인 한번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도시, 예,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냉해는 농작물의 생장기간 중에서 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 기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고, 조해는 간척지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연안지대의 경지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피해, 설해는 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기타 자연재해는 상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이죠. 그러니까 기타 자연재해 이것까지 다 들어가 버리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는 모두 보상해 주는 게 종합위험 보장이라는 이야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강풍은 강한 바람 또는 돌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라고 그래서 특정 위험에서는 그 바람 중에서도 초속 14m 이상의 강한 바람만 보상해 주죠. 호우는 평년적인 강수량 이상의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라 그랬는데 특정 위험에서는 정해놨잖아. 적화전은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인삼은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렇게 특정 위험은
특정이 없는 어떤 한계를 정해놨다는 이야기. 하지만 종합위험은 그렇지 않다는 것, 좀 차이가 있죠. 자, 조수에는 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 화재는 화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아까 적과 전 종합위험은 적과 전의 종합위험이니까 적과 종료 후에는 뭘까? 후에는 특정위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적과 종료 후에는 특정위험 7가지의 특정한 위험만 보상하죠. 어떤 거? 태, 우, 집, 지화, 가일. 그래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가을 동상해, 다음에 일소 피해. 만약 시험에 적과 종료 후에 보장하는 특정 위험을 모두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소 하고 쓰면 틀려요. 일소 피해까지. 일소 피해까지 적어주셔야 돼. 자, 각각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태풍은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발령 지역에 여기도 파란갑이야. 파란갑이를 말하고 최대 순간 풍속 14m/s 초속 14m 이상의 바람이 불었을 때 강풍으로 인정을 한다. 근데 초속 14m가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가수원이 위치한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세 곳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수치죠. 가장 큰 수치가 14m 이상이면 된다 하는 이야기. 즉 1번 관측소는 12m, 2번 관측소는 13m, 3번 관측소가 14m다. 셋 중에 하나만 14m 이상이면 인정해 준다 그랬죠. 자, 두 번째 우박은 종합위험 보장에서 말하는 우박하고 같고요. 자, 집중호우.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로 발령할 때 발령지역의 비 또는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소 기상관측 장비로 측정한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상태를 말한다 그랬어. 인삼은 24시간이었죠. 24시간. 지진입니다. 지진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 통보를 발령할 때 지진 통보에서 발표된 진앙이 가수원이 위치한 시군 또는 그 시군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5.0도 이상의 지진 통보입니다. 자, 화재는 화재고요. 자,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 주의하시라 그랬죠. 자, 가을 동상이라는 건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서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고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때 피해를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단감 떨분감에 잎 피해를 인정하는 가을 동상의 기준이 있어요. 자, 단감 떨분감은요. 단감 떨분감은 어쩔 때 잎 피해의 가을 동상해를 인정하냐는 것은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전체 잎의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만 인정을 한다. 자, 우리 보험기간 공부했었죠. 단감 떨분감의 가을 동상의 보장 종료가 언제였어요? 11월 15일. 사과배는 11월 10일이고 단감 떨분감은 11월 15일까지인데 자, 과실에 가을 동상에는 그때까지 인정을 해줘. 근데 가을 동상해로 잎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한정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단감 떨분감의 잎 피해는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전체 잎의 50% 이상이 고사했을 때 가을 동상해를 인정한다. 자, 마지막 일소피해입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에 일소가 발생해서 생긴 피해를 말하고,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검게 그리거나 괴사되어 변색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때 일소 피해를 일으키는 폭염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폭염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할 때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의 기상관측 장비로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연속 며칠? 연속 2일 이상. 몇 도시? 33도씨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때 폭염이라고 인정을 해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일소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한해서 보상을 해준다 하는 거. 자, 인삼에서 폭염은 몇 도였어요? 30도 이상. 며칠? 7일. 인삼은 7일 이상 30도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때 폭염으로 인정을 해줬어. 자, 다음에 과수 품목은 종합위험 가수가 있고, 방금 공부한 저가전 종합위험 가수가 있는데, 종합위험 가수 중에서도요, 수학전 종합위험 가수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복분자, 무화과 2개. 자, 보겠습니다. 공통 과수 품목에 보상하는 손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입니다. 그런데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병충해를 추가로 보상한다 그랬죠.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거. 근데 복분자하고 무화과는 수확 개시 전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하고, 수확 개시 후에는 태풍, 강풍, 우박을 보상하는데, 이때 태풍, 강풍은 특정 위험에서 정의하는 태풍, 강풍은 모두 같습니다. 적화 전 종합위험 보상에서 적화 후의 태풍, 강풍 정의나 수확 전 종합위험 보상에서 수확 개시 후에 태풍, 강풍의 정의나 인삼 특정위험 보상에서 태풍, 강풍 정의나 정의가 다 똑같아요. 어떻게?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해당 지역의 바람과 비, 그리고 초속 14m 이상의 강한 바람으로 인한 걸 강풍으로 인정한다. 모두 똑같습니다. 우박도 같고요. 자, 다음에 농작물은 보상하는 손해. 농작물도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작물이에요. 종합위험이니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하겠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농작물 중에서 벼품목 있죠. 벼품목. 얘는 특약으로 7가지의 병충해를 보장한다 그래서 이게 병충해 특약인데요. 일곱 가지 병충해를 보장하는데,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냥 7가지 병충해만 모두 외우면 됐어. 흰줄벼도, 먹개새. 근데 작년부터 이 병충해를 병해와 충해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자, 흰, 줄, 벼, 도, 먹, 개, 새. 그래서 흰잎 마른병, 줄무늬, 잎마른병, 벼멸구, 도열병, 먹노린재, 깨시무늬병, 세균성 벼알 마른병. 끝에 병자 붙은 건 전부 병에, 병자 안 붙은 벼멸구나 먹노린재는 충해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난 작년에 이게 나올 줄 알았어. 병해충 특약에서 보상하는 병해를 모두 쓰시오. 근데 거기에다가 겸혈구나 먹노린제 쓰면 틀리겠지. 얘 문제가 자주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나왔냐? 자, 벼 상품에 병해충 특약에서 보상하는 병충해를 5가지 이상 쓰시오. 이 문제가 한 3번 나왔어. 그때는 병해와 충해가 구분이 없을 때. 근데 병해와 충해를 구분해 놨다는 거. 그래서 끝에 병자 붙은 게 병해, 병자 안 붙은 게 충해다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밭작물도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이에요. 밭작물의 종류 한번.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품목이 있고요. 그렇죠?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품목이 있고,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위험 보장이 있어. 우리는 이제 타이틀만 보면 뭘 보장한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이란 건 뭐예요? 종합적인 위험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한 걸 보상해 주는 게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이라는 것, 종합적인 위험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 당시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게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위험 보장이라는 것, 작물은 특정한 위험만 보상하고 시설은 종합적인 위험을 보상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종합위험 보장이면 뭘 보상한다는 이야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한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아 보상하는 손해는. 근데 밭작물 중에서 병충해를 보상하는 밭작물이 있어. 어떤 거? 고추하고 감자 두 품목만 보통 약관에서 병충해를 보장해요. 아까 벼는 특약으로 가입을 했어요. 복숭아는 보통 약관. 그래서 우리가 병충해로 보상하는 것은 벼, 복숭아, 고추, 감자가 있는데 이 셋은 보험에 그냥 가입만 하면 병충해로 보장해요. 보험에 가입만. 근데 벼는 병충해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병충해 특약에 가입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인삼에 보상하는 병충해인데요. 병충해란다. 인삼은 작물, 인삼 품목은 특정 위험이라 그랬죠. 해가림 시설은 종합위험이고. 그래서 인삼에 보상하는 특정 위험 암기법이 어떻게 됐었죠? 태화강에 폭우가 내려 집이 힘수되고 냉해졌다 그랬죠. 이때 태는 태풍, 화재, 강풍, 폭은 폭염하고 폭설이에요. 인삼의 보험기간은 5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 이게 인삼이령. 인삼이령은 11월 1일부터 이듬해 10월 31일까지죠. 겨울이 끼어 있네? 겨울이 끼어 있어. 그래서 폭설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해 준다. 폭염, 폭설, 우박, 얘는 집중호우, 침수, 냉해 이렇게 9가지의 특정한 위험을 보상해요.
얘도 한 번쯤 나올 만한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 인삼에 보장하는 특정 위험의 종류를 쓰셔. 충분히 5점짜리로도 나올 수가 있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각각의 정의 보겠습니다. 태풍, 강풍은 다 똑같다 그랬지. 관련 지역에 태풍에 관한 기상특보 관련 지역에 바람과 비 또는 초속 14m 이상의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태풍이라 그랬어. 자, 두 번째 화재는 화재고 폭염의 정의는 아까 적화전 종합위험에서는 2일 이상 33도씨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때 폭염이라 그랬는데 인삼은 7일 이상 30도씨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때 폭염이라 그랬어요. 자, 폭설은 24시간 신적설, 24시간 새로 내린 눈이 5cm 이상인 상태. 5cm. 자, 우박은 우박이고요. 집중호우는 다 똑같고 다만 아까 적화전은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라 그랬는데 인삼은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자, 침수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농지에 다량의 물이 유입돼서 농지 상면이 물에 덮인 상태를 말해. 근데 어느 정도 덮여야 되느냐? 15cm 이상 농지 상면이 물에가 덮여야지 침수로 인정을 해준다. 자, 인삼의 두둑 높이는 15cm 미만일 때 인수가 제한되죠. 만약에 15cm 물도 안 잠겼는데 침수가 돼버렸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참 난감하겠지. 그래서 15cm 이상이 물에 덮인 상태가 침수라고 한다. 다음에 인삼의 냉해도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돼요. 일단 냉해의 인정 시기 언제? 출하 및 전엽기. 출하 및 전엽기가 몇 월? 4월에서 5월 중 시기. 그리고 기온은 최저기온이 0.5도씨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조사 시에 잎에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남아있을 때, 그래서 냉해는 출하 및 전역기 중에 해당 지역의 최저기온이 0.5도씨 이하의 찬기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고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남아있을 때 피해를 인정한다. 자, 냉해는 시기가 언제? 출하 및 전역기 4월이나 5월 중에 기온은 0.5도씨 이하의 찬기온으로 인한 피해를 말하고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남아있을 때 피해를 인정한다. 자, 온해시설에 대한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온해시설도 기본은 종합위원회예요. 기본은.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해 준대. 주의하실 거. 온해시설에서 화재는 화재 위험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했을 때만 보장받는다는 거. 화재는 특약입니다. 자,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받아요. 단, 화재는 특약이다. 시설작물은 조금 특이하죠. 시설작물은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세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의 피해면 피해를 인정한다 그래서. 자,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해로서 시설작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먼저 첫 번째,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두 번째는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작물 피해율이 몇 프로? 70% 이상이고 경작자가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해 줬어. 세 번째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시설 작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인정해 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버섯은 어쩐다 그랬어요? 버섯 작물은 버섯 재배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해로서 버섯 작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만 피해를 인정해줘요. 굉장히 좁죠. 그런데 표고버섯이 있었어? 표고버섯이 가입할 수 있는 버섯 중에서 표고버섯만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하나 있었죠. 어떤 것?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시설 작물과 똑같은 손해를 보상받아요. 자, 얘가 표고버섯이 확장위험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번만 보상받겠지. 표고버섯 재배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표고버섯 재배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안에 있는 표고버섯이 피해를 입었을 때만 보상받겠지. 하지만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 특약에 가입함으로써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표고버섯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전체 표고버섯의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도 보장받고, 또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표고버섯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도 보상받는다 하는 거. 자, 다음에 우리가 농업수익감소 보장 품목이 있어요. 농업수익감소 보장 품목은 종합위험, 종합위험 수익감소 보장이야. 종합위험은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플러스 수익감소, 농작물 가격 하락까지. 농작물의 가격 하락까지 보장해 주는 거, 농민들한테는 가장 이상적인 보험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이 전부 수익 감소 보장이 된다면 농촌이 그렇게 텅텅 안 빌 거예요. 왜? 적어도 자부담을 빼 나머지는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1년에 8천만 원 정도를 벌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갑자기 야, 양파값 올해 좋았으니까 내년에 양파 많이 심자 해가지고 몽땅 양파를 심어버리면 그 다음에 양파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죠. 이게 가격의 불안정 때문에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드물다고. 하지만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방법으로 보험이 이루어진다면 8천만 원을 기대했으면 아무리 가격 하락해도 얼마까지? 자부담 20% 빼고 6,400만 원까지는 수입이 올라오겠지.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하는 건데, 아무튼
현재 우리나라는 수익감소 보장 품목은 몇 개 있어요? 마양하고 통양이 둘이 손잡고 포도밭에 가고 없다 그랬죠. 마양, 공양, 포도밭 가고. 그래서 얘도 전국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일정한 지역만 정해서. 자, 우리 지금 농작물 재보면 가입 지역을 계속 확대를 해가고 있어요. 지금 보리만 보더라도 과거 해남하고 몇 군데만 보리가 재봉 가입 지역이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전국으로 보리가 풀렸습니다. 우리나라 농작물이 거의 대부분이 이모작이죠. 그래서 벼농사가 끝나면 바로 보리 농사를 지어서 이듬해 보리를 쏘아가고 지금 제가 지금 지난주까지 해서 한 10일 정도 보리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보리가 지금 수확기가 현재 보리는 맥주보리 있죠. 맥주보리가 수확기고 쌀보리는 다음 주부터나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가입지역이 넓어지고 품목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도 더 밝아질 거고 그래서 아마 보리가 올해부터 지금 가입지역이 전국으로 확대가 돼 있으니까 아마 벼조사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조사량이 봄에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농업 수익 감소 보장 품목에서 보상하는 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리고 가격 하락까지 보상을 했는데 한 가지 더 있어. 수익 감소 품목에 뭐가 있어? 가을 감자 있죠. 가을 감자는 뭘 보장해? 병충해까지 보장해. 그래 만약에 농업 수입 감소 보장 품목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모두 적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적어야 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가격 하락, 병충해까지. 나는 그 딱딱 5개씩 부러지는 게 상당히 긴장이 돼. 우리 시험이 5점짜리 시험이에요. 그래서 채점하기 편하려고 5개로 끊어진 것들은 항상 시험 문제에 내줬어.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가격 하락, 병충해 5개잖아. 근데 이제 병충해까지 생각 않고 4개만 쓰는 사람은 있겠지. 하지만 가을 감자가 수익 감소 보장 품목이기 때문에 병충해도 적어줘야 된다는 이야기. 자, 여기까지가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였어요. 보상하는 손해가 있으니까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겠지.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개수통병댐 하기보전이라 그랬어. 9가지. 얘가 기본. 그래서 걔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수는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통은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 병은 원인에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인한 손해. 댐은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하는 하우스, 부대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기는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계약 체결 시점 현재 비상특보 발령 지역의 비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무슨 말이냐? 보험가입일이 3월 20일이야.
그래서 3월 20일 날 현재 그 작물의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미 피해가 시작된 농지. 이 농지에 대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으란다는 이야기.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 자, 보는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저는 전쟁, 사변, 내란, 폭동, 노동쟁이,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과수작물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7페이지입니다. 자, 과수작물 중에서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에 적과 종료 전에 보장하지 않는 손해. 적과 종료 전이니까 뭐가 빠져야 돼? 일단 수확기는 없잖아. 적과 종료 전이니까. 수확기는 빠지고 대신 폭록 등 간접 손해가 들어오고 과수, 화상병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하는 게 들어와요. 교재 보겠습니다. 자,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 적과 종료 전에는 기본에서 수가 빠지고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폭록 등 간접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 배 같은 거 사면 배나 감 보면 껍질에가 그 까맣게 반점 생기는 거 있죠. 얘가 동록이에요. 그래서 품질에는 맛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조금 보기만 안 좋아. 그게 동록이라는 간접 손해. 식물방역법 제36조에 의거 금지병해충인 과수 화상병으로 인해서 과수원을 폐원한다든가 정부의 명령으로 인해서 전부 매립하게 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얘는 우리가 가축재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뭐가 있었어요?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것 보상 안 했잖아. 똑같은 경우. 자, 과수화상병은 국가에서 지정한 식물의 굉장히 큰 병이에요. 그래서 반경 5km든가 반경 5km 이내에 있는 과수원은 전부 매립 처분입니다. 자, 다음에 적과 종료 후에는 기본에서 하고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니까 자, 적과 종료 후에는 계약 체결 시점이란 말 자체가 없잖아. 이미 계약은 3월이나 4월에 계약 체결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적과 종료 후는 사과배는 7월 1일부터, 단감떨 분감은 8월 1일부터 보장이 개시되니까 그 말은 빠져야 되겠지. 그리고 대신 최대 순간 풍속 소속 14m 미만의 바람으로 인한 거 당연히 안 해주겠지. 왜? 강풍의 정의가 소속 14m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초속 14m 미만은 인정 안 해주고 똑같이 동록 등 간접 손해 안 해주고 다음에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나는 손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식물인 경우 파종이나 정식한 다음부터 수확할 때까지 과일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과실을 다 딸 때까지만 보장해 주는 거. 따서 저장을 했는데 저장한 과실에서 손해가 발생했다? 당연히 안 해주겠지. 자, 저장성 약화라든가 과실 경도 약화 등 유관으로 판별되지 않은 손해도 안 해주고 자, 농업인의 부적절한 잎소지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잎소지가 뭐냐면 잎을 제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밑에 과일이 있는데 위에가 잎이 많아. 그러면 햇볕을 잘 못 받겠지. 그래 과일이 안 커. 그래서 잎을 따주거든요. 따주는데 욕심 많게 다 따버렸어. 그러면 과일이 일소 피해를 입게 된다고. 그런 것도 보상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 병으로 인해서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이
태양광에 과실이 과다 노출돼서 생기는 일소피해도 보상을 해준다. 왜? 병 중에로 이파리가 떨어져서 생긴 손해니까. 자, 얘들은 억지로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보상해주는 것은 동그라미, 보상하지 않는 것은 X로 표시하시오 하고 나오는 문제니까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1, 2회 때는 다 쓰라고 나와요. 네, 시험 문제 낼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나온 문제는 최근에는 제가 못 봤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방식부터 다시 하겠습니다.